네, 안녕하세요. 코딩렉스 아이번입니다. 네, 미드저니의 정석 입문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림은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명령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미드저니에 입력을 하면 이런 그림들을 생성해주는 툴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오로지 마우스 버튼 4번만 클릭하면 여러분들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네, 이 자연 풍경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하고요.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의 채팅창에 /imagine 그 다음 가져온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미드저니의 서버에서 그림을 생성하고 우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자,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데요. 이미지는 총 4장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4장의 이미지가 붙어있는 것을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면은 U와 V, 그 다음 1, 2, 3, 4가 있죠. 왼쪽부터 1, 2, 3, 4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U, 업스케일링, 고화질로 업스케일링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V는 원하는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과 비슷하게 더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여기 회전 버튼은 다시 이 프롬프트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이미지 중에 저는 이 3번째를 한번 업스케일링 해보겠습니다. 자, 업스케일링한 결과입니다. 그림이 아주 고퀄리티로 나왔네요. 자, 최종 이미지를 얻었어도 아래 버튼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변형시키거나 해상도를 바꾸거나 이제 시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이렇게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미드저니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검색창에 미드저니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midjourney.com 공식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드저니 사이트에 들어와진 건데 여기 get start, showcase, join the beta, sign in 4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린 처음 하기 때문에 join the beta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카페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처럼 디스코드는 커뮤니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 디스코드라고 검색하시면 디스코드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윈도우용 다운로드 또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상단의 다운로드 탭에서 맥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도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있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메일과 개인정보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는 미드저니에 조인 더 베타 누르시고 디스코드 앱 내에서 참가하기를 누르시면 디스코드 서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비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단부에 이메일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입한 이메일로 이메일 확인을 하시면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이 끝났으면 왼쪽에 미드저니 서버를 클릭하시고 다시 뉴비 채널로 와서 채팅창에 imagine 하고 아무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위에 글 여기서 초록 색깔 accept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미드저니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독 버튼 subscribe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디스코드 메시지로 나의 결제 링크가 전송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정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 1년 결제할 경우 베이직 플랜은 $8, 이제 월간 결제를 할 경우 $10입니다. 연간 사용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10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직 플랜 누르신 상태에서 이메일과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미드저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미드저니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저는 사인인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계정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QR코드 로그인도 있고 그냥 로그인도 있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에 디스코드 앱이 있기 때문에 QR코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QR코드 로그인이 되었으면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속이 됐고 디스코드 프로그램을 켜면 이렇게 미드저니 서버에 초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디스코드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이 다소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왼쪽은 카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해보셨죠? 이거 하나하나가 카페 종류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라는 카페가 있고 미드저니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드저니 카페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건 제 개인 카페니까요. 미드저니 서버 카페에 들어와서 왼쪽에 이름이 나와 있고 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띄어져 있네요. 멤버 수가 총 몇 명인지 지금 150만 명이 들어왔다. 그다음 현재 활동 중 해가지고 뭐가 쭉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뉴커머 룸스의 뉴비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뉴비스에서 채팅창에 여기 채팅창 보이시죠? 여기 채팅창에 슬래시 이매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원하는 캣, 도그 이런 거를 입력하셔서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쭉 올려보면은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전용 이미지들을 관리하기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미드저니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간 생성했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이 계정으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는 디스코드 하나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버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왼쪽 서버 추가하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누르신 다음에 직접 만들기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 한 다음 여기에다가 뭐 아이번스 미드저니 라고 할게요. 여기 이미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만들기 하면 만들어졌죠. 그럼 채팅 채널과 음성 채널이 있어요. 자, 미드저니 공식 디스코드 서버는 너무 복잡했죠. 하지만 방금 만든 서버는 이제 채팅 채널 하나에 음성 채널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해 볼게요. 여기 클릭해서 자, 제가 말을 하니까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친구나 가족이나 이 디스코드 이 서버에 가입되어 있다면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가줄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일반 채팅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채팅을 입력하는 곳 이렇게 채팅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네요. 명령어들이 있죠. 우리는 내가 만든 서버에 미드저니를 가져올 겁니다. 다시 미드저니 서버로 와서요. 제일 오른쪽 이 오른쪽 영역에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블루 그 다음 뭐 어려운 아이디 데이비드 레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미드저니 봇이라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봇이 있죠. 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서버에 추가. 그 다음 서버를 선택합니다. 방금 만들었던 아이번스 미드저니. 그 다음 계속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승인. 그 다음 이제 네, 승인이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AI 그림이 생성됩니다. 슬래시 이매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프롬프트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에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팅 채널에 이미진이라는 명령어를 인식해서 미드저니 봇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가 나왔죠? 자, 이 이미지가 나왔으면은 우클릭해서 저장해서 내 컴퓨터에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4장의 그리드가 저장된 겁니다. 자,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그리드가 저장되었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본 후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첫 번째를 업스케일링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또 업스케일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는 더 다양한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해서 이것을 더 다양하게 변형시켜 주세요. 하면 또 내장해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드저니의 생성 봇을 나만의 서버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한 게 내가 한 내역들만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하나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미드저니 공식 서버에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켜가지고 이제 미드저니 로그인 한 다음에 이것들을 봐야 되니까 물론 한 번에 볼 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작업 환경에서 쓱쓱 올려보면서 확인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미드저니를 본격적으로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미드저니 공식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체계적이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팁과 노하우, 실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미드저니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인데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안에 있는 단어들만으로도 다양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면서 이것들을 실습 예제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문편에서 다룰 내용들은 유저 가이드, 그 다음 커맨드, 그 다음 파라미터까지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어드밴스드 프롬프트는 심화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후속 강의를 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etting Start Using Discord는 같이 해봤기 때문에 유저 가이드부터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커맨드는 우리 이미진 써봤죠. 슬래시 뒤에 오는 명령어입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글들이죠. 텍스트. 그 다음 파라미터는 하이픈 2개, 우리 빼기 특수문자 있죠. 이 2개를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용어들이 새로 등장할 건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커맨드, 프롬프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수월하게 배우고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info라는 커맨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드저니는 미드저니 서버에 있는 GPU 자원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쓸 때 통신사에 요금을 내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한도, 정해진 GPU 사용량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info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 이 사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nfo 커맨드를 사용해서 요금제와 GPU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채팅창에 커맨드 /info라고 하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 계정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베이직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 다음 fast time remaining 해서 제가 사용한 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초과해서 사용했죠. 총 200분이 있는데 그 중에 203분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fast time을 쓰고 나면은 느린 시간으로 GPU가 돌겠죠. 그 다음 Go to your feed를 누르게 되면은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내 피드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들도 볼 수 있고 옆에 익스플로러,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프롬프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진 커맨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커맨드, 프롬프트, 파라미터가 중요한 3요소라고 했는데 이 이미진 커맨드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있고요. 파라미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진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어떤 문장 또는 단어들을 조합하면 AI 이미지가 생성되었죠. 기본 형태, 우리가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했었는데 이 텍스트 프롬프트 앞에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미지의 주소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이미지 주소는 특정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들어라 라는 목적으로 들어가고요. 뒤에는 파라미터들이 오는데 해상도를 조정하거나 프롬프트의 강도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이미지 프롬프트는 앞에 이미지 URL을 추가한다. URL은요, 네트워크상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올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디스코드에 올린 다음에 이 디스코드 서버에 올라간 주소를 추가해야 됩니다.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은 PNG, GIF, WebP, JPG, JPEG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이 이미지 프롬프트와 연관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IW 하이픈 2개, 파라미터는 하이픈 2개 쓴다고 했죠. IW 이미지 웨이트,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겠는가 숫자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우리가 이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케이크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할 때 값이 0.5, 0.5, 0.75, 1에서부터 2까지 2는 이 그림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죠. 반대로 0.5는 적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줄 수 있어요. 웨이트, 이미지 웨이트 줄임으로 IW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미드저니 공식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Getting Start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의 프롬프트에 들어와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영어로 되어 있죠. 여기서 Read More About Image Prompt 여기 눌러줄게요. 자, 눌러서 내리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example 해서 이 예제로 해볼게요. 다른 이미지를 쓸 경우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포켓몬스터, 디지몬, 원피스 좋아하는 캐릭터 사용하시거나 저작권 규칙에 위반되지 않게 자유롭게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소장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먼저 우클릭을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자, 저는 다운로드에 샘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할게요. 자, 모두 해도 되는데 어차피 반복이기 때문에 3개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 이 이미지 2개를 가지고 텍스트 프롬프트 없이 이 이미지 프롬프트의 URL 2개를 사용해서 이 두 이미지를 참고한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웨이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 프롬프트 이제 birthday 케이크를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왼쪽에 서버란 제일 위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DM과 같아요. 여기에 미드저니 봇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여기 친구를 누르시면 미드저니 봇이 있어요. 이 미드저니 봇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올려줄 겁니다. 자, 이미지를 올려줄 건데요. 스태츄, 동상, 그 다음 플라워를 올려줄게요.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똑같은 이미지인데 플라워. 네, 꽃과 동상 이미지를 올린 상태에서 메시지 보내기 엔터 눌러주시면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이 미드저니 봇에게 네트워크 상으로 전달되죠. 네트워크 상으로 이 이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면 이미지의 URL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CDN하고 디스코드 앱.com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CDN은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줄임입니다. CDN, 어떤 콘텐츠, 이미지, 영상, 텍스트를 전달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CDN. 이건 IT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 하나를 가져왔고 그 다음 이것도 가져올게요. 우클릭해서 링크 복사하기 한 다음 복사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의 URL을 가져왔죠. 그런데 우린 이걸 프롬프트로 써야 되니까 명령어 커맨드 이미진 하고 이 프롬프트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미지 프롬프트만 사용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는 넣지 않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이미지를 참고해서 새로운 그림을 생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이미지를 섞은 듯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죠.
여기서 원하는 것을 1, 2, 3, 4 선택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새로 생성하거나 업스케일링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미드저니 공식 튜토리얼에서요. 어드밴스드 프롬프트, 이미지 프롬프트 탭에 있습니다. 이미지 웨이트 파라미터라고 해서 버전 5, 버전 4, 니지5가 있는데 우리는 버전 5.1을 사용하고 있죠. 이 강의를 제작하고 나서 후에는 버전 6, 7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 튜토리얼이 업데이트 될 거니까 파라미터 범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2의 실수를 사용하고요. 이 값은 아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0.5, 0.1, 그 다음 최대 2까지 실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인 사진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이 사진들은 필요 없고, 자, 이 꽃을 이용해서 벌스데이 케이크란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렇게 꽃으로 된 케이크 이미지를 얻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꽃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미드저니에 이미지 올려서 URL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서버에 등록하면 우클릭해서 이미지 링크 복사하기 하면 이미지 URL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미진, 이 이미지 링크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프롬프트 다음에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올 수 있었죠. 여기에 텍스트 프롬프트에다가 저는 샐러드라고 해볼게요. 샐러드 in a bowl, 그릇에 담긴 샐러드 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 상태로 엔터 쳐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 프롬프트, 이 이미지 URL을 사용해서 샐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지 웨이트라는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데 안 쓴 상태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미지 웨이트 파라미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전체를 복사해서요. 다시 이미진 이 뒤에다가 -iw 이미지 웨이트 한 다음 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0.1만큼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적게 참고할 겁니다.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0.1이라는 작은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원본 그림이 아주 조금만 참고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치인 2로 생성해 볼게요. 뒤에 파라미터 숫자를 2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2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이미지 프롬프트를 참고했기 때문에 샐러드의 모습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샐러드로는 안 보이죠. 그릇에 담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0.1로 낮춰버리면 원본 이미지를 거의 참고 안 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가중치는 1을 기준으로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중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1이 들어갔을 거예요. 1이 들어갔을 때는 꽃과 아보카도, 적양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원래 이미지에 들어있던 꽃들도, 이런 꽃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파라미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미드저니 핵심 3요소 중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는 AI 모델을 통해 생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적은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AI 모델은 뭘까요? AI 모델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드저니는 LLM과 디퓨전 모델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LLM은 뉴스에도 많이 등장했을 텐데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입니다. 인간의 언어, 특히 영어를 학습한 모델이고요. 디퓨전 모델은 이 사람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음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타입들이에요. 자, 한글로 보면 주제, 매체, 환경, 조명, 색상, 분위기,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 먼저 볼게요. 주제는 이 그림의 주된 피사체를 의미합니다. person, animal, character, location, object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Haunting creature that looks like a spider. 네, 거미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생물 이렇게 하면 거미 이미지들을 찾아서 섞어서 생성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 Beautiful Russian girl fitness trainer. 자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러시아의 헬스 트레이너 이미지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 매체를 한번 볼게요. 자 매체는 우리가 잘 안 쓸 수도 있는 단어인데 미디엄 매체는 포토,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옵니다. 또는 작가의 이름 어떤 화가나 어떤 영화 감독이나 아티스트의 이름이 오고 뒤에 스타일을 붙여주면 그 사람의 결과물들을 학습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다음 미술 기법과 풍화도 올 수 있습니다. 판타지, 오일 페인팅 이런 것들이요. 또는 카메라 기종, 캐논, 소니 이런 카메라 기종과 렌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모델과 렌즈로 찍은 사진을 토대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죠. 다음은 환경인데요. 환경은 배경과 같습니다. 인도어, 아웃도어, 실내와 실외, 그 다음 온더문, 그 다음 특정 지리적 위치, 언더워터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예시로는 두 가지 문장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명입니다. 조명은 여러 가지 조명 종류가 오는데 드라마틱 라이팅을 자주 쓰긴 합니다. 그 외에 조명과 관련된 키워드들도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색상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죠. 블랙 앤 화이트, 파스텔 이런 직접적인 색깔을 입력해도 되고 밝은 뭐 이런 추상적인 단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분위기는 하나로 묶었어요. 그 다음은 구성입니다. 구성은 포트레이트, 초상화 또는 클로즈업 또는 버드 아이 뷰 이제 공중에서 새가 내려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림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얼굴을 가깝게 찍은 것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어깨 정도 나오는 것을 클로즈업, 배꼽 위가 나오는 것을 ET, 그 다음 상반신이 나오는 것을 미디엄, 그 다음 허벅지 위로 나오는 것을 카우보이 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강이까지는 미디엄 풀샷, 풀샷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드저니로 인물을 생성하는 분들은 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성, 카메라 구성을 한번 확인하시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좋겠죠. 자, 앞에 설명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놓은 프롬프트를 보면 구조가 보일 겁니다. 아, 이게 주제고, 이게 매체고, 이게 구성, 뭐 조명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몇 가지 더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미디엄, 매체입니다. 블록 프린트, 그 다음 포크 아트, 이런 미술 풍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뭐 픽셀 아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픽셀 아트를 프롬프트에 넣으면 되고요. 블랙 라이트 페인팅 이런 미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시픽이라고 하는데 풍화를 나타내는 종류죠. 그 다음 타임 트래블입니다.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라고 할 경우에 이제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이미지의 연도들을 모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는 특징을 살려서 이미지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감정 또한 또는 자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또한 프롬프트에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컬러, 애시드 그린, 그 다음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죠. 이런 컬러들은 여러 프롬프트를 참고하거나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환경입니다. 툰드라, 소금 사막, 정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서울, 그 다음 뭐 뉴욕 이런 지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프롬프트를 보면서 응용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작성한 프롬프트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붕어빵을 전국에서 제일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뭐 맛있는 반죽, 맛있는 팥,
또는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는 기계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붕어빵을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처럼 프롬프트도 잘 작성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프롬프트 히어로인데요. 먼저 프롬프트 히어로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모방해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프롬프트 히어로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사인업, 회원가입 해줍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했죠. 근데 이제 이메일 인증하라고 하니까 이메일에 갔다 와서 이메일 인증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프로 온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유료 모델이 있나 봐요. 그냥 업데이트 프로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챗 GPT,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저니가 있죠. 우리는 미드저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클릭해 줍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툴이에요. 좀 다양한 모델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코딩X의 강의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드저니로 오겠습니다. 자, 여러 이미지들이 있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자, 프롬프트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컴마를 기준으로 각 요소마다 해시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레간트라는 단어를 클릭하면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또 클릭해서 프롬프트를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뒤에 파라미터가 붙습니다. 그러면 카피를 누르면 복사해서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드저니에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써볼게요. 이매진 하고 입력하면 이미지가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때그때마다 생성하기 때문에 완전 똑같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미지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같은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닮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히어로 보는 방법과 UI 간략하게 소개 드렸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롬프트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에는 샤프 라이트 블루 아이즈, 눈 색깔이 그려져 있고 눈 색깔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죠. 날카롭고 빛나는 파란 눈 하니까 이 라벨링된 이미지 셋 중에 비슷한 눈을 그려준 거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영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포트레이트, 초상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의 특징은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포토그래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리맨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카메라와 렌즈 모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 렌즈, ISO 64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델과 렌즈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와 렌즈로 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했기 때문에 실사와 가까운 이미지가 나온 거죠. 프롬프트의 기본 요소 중에 매체에 해당되겠죠. 카메라 매체. 카메라 기종 또는 렌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특정 작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볼까요? 방금 전에 생성해봤던 이미지를 예로 들게요. 네, DC 코믹스라고 해서 배트맨과 슈퍼맨을 연재한 회사죠. DC 코믹스도 미디엄 요소로서 들어가고 슈퍼맨 이미지, 플래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처럼 매체, 미디엄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는 작가의 이름, 카메라 기종 또는 렌즈, 그 다음 미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초상화, 포트레이트. 그 다음 포토그래피,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애니메이션, 만화. 그 다음 뭐 컨셉 아트, 건축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내가 오일 페인팅을 좋아한다. 자, 다시 여기에 검색할게요. 오일 페인팅이라고 검색하면 유화 느낌의 그림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네요.
필사 같은 이미지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 목적에 맞게끔 프롬프트를 작성하려면 일단 프롬프트를 잘 사용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클릭했는데 마스터피스, 베스트 퀄리티 이런 게 있고 아래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스테이블 디퓨전에 적합한 프롬프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프롬프트를 쓰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따로 아래 써주는데 미드저니에서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쓰지 않으니까요. 이걸 구분하셔서 여기에서 추출하셔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파라미터도 배울 겁니다. 자, 보면은 초상화 포트레이트라는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배경에 줄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가 마치 초상화처럼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트레이트를 많이 쓰고요. 로봇 터미네이터, 그다음 사이보그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하죠. 그다음 하일리 디테일, 데이터셋의 이미지 중에 세세한, 좀 상세한 이미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 하일리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많이 쓰여요. 다른 것들은 베스트 퀄리티, 마스터피스, 4K, 8K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단순히 고퀄리티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매체, 환경, 조명, 색상, 분위기, 구성 이거에 해당되진 않겠네요. 그 다음 리얼리스틱이라는 단어도 많이 오는데 내 이미지가 크게 확대를 해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싶은 경우에 디테일드와 리얼리스틱을 같이 씁니다.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장과 사이보그, 에빌 빼고는 뒤에 있는 것은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어들이죠.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 프롬프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큰 악마, 숲에서 오고 있는, 그 다음 눈은 빨간 눈이라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안개, 글루미, wet green grass 이것처럼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프롬프트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작가 이름이 들어갔네요. 이 작가 이름을 오마주 해주세요 라는 용도로 매체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 작가의 스타일 다른 걸 더 볼까요? 자, 이런 그림도 이 작가의 그림풍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은 자, 안개 낀 들판에 기계가 서 있다 해서 기계를 묘사해 줬고 그 다음 뒤에는 숲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세세하게 적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죠. 그 다음 포레스트 인 더 백그라운드는 환경에 해당되겠고요. 러시아도 환경에 해당되겠고 이것은 매체에 해당되겠죠. 이 작가의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 사이먼 스텔린버그 스타일 또 작가의 이름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 스터닝 디테일 하이퍼 리얼 렌더링 이런 것들은 퀄러티를 올려주는 그런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K, 시네마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퀄러티를 올려주는 단어들은 워낙 많습니다. 리얼리스틱, 디테일, 뭐 하이퍼 렌더링, 4K, 8K, 뭐 시네마틱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요소 중에는 주제, 환경, 매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런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프롬프트를 보면서 가져오거나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예시 프롬프트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미드저니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나만의 작품을 한번 실습해 봅시다. 네, 세상에는 다양한 프롬프트들이 공유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들을 관리하는 게 내 재산이 되겠죠. 이제 디스코드에서 나만의 채팅 채널의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채팅 채널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따로 만든 서버에 일반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었는데 우클릭한 다음에 채널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생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이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름이 생성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채팅 채널을 플러스해서 텍스트 또는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는데 텍스트라고 한 다음에 뭐 프롬프트 수집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이 생성되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주 쓸만한 키워드들을 모아 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분류할 수 있겠죠. 전체 프롬프트를 수집하는 게 있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퀄리티와 관련된 프롬프트 퀄리티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수집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워드 위닝. 자, 그러면 어떠한 어워드에서 수상한 그런 이미지스러운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 프로페셔널, 그 다음 뭐 전문가, 엑스퍼트, 그 다음 시네마틱, 씬, 이런 키워드들을 앞에 넣으면 보통 퀄리티가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미지의 유형, 프롬프트 이미지 타입이라고 할게요. 자, 이미지는 여러 유형이 있겠죠. 만화가 있을 수 있고 실사가 있을 수도 있고 포스터, 그 다음 뭐 스케치, 배경, 그 다음 초상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몇 가지 추천하겠습니다. 자, 일단 띄어쓰기가 틀려서 띄어쓰기 반영하고요. 수정하고 여기다가 프롬프트 이미지 타입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추천 키워드들을 적어 볼게요. 포토그래피. 자,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코딩엑스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 다음 그래픽 디자인. 그러면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포토그래피 태깅 되어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흡사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다음 벡터 스티커 디자인. 자, 이 모든 것을 사용해 보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로 다양하게 생성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그 다음 초상화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초상화는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인물이 이미지 가운데에 있으면 주로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프로덕트 포토그래피, 그 다음 뭐 카툰도 있을 수 있겠죠. 만화. 그 다음 뭐 캐리커처, 백그라운드, 어떤 자연 풍경을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포스터 디자인, 그 다음 비즈니스 카드 명함 미드저니로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로덕트 목업 정도가 있겠네요. 그럼 이미지 타입에 맞게 실사 또는 애니메이션 또는 UI, UX나 명함 같은 제품들을 골라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 샷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몇 개 더 채워볼게요. 샷 타입, 카메라 샷이라고 할게요. 자, 카메라 샷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할게요. 익스트림 롱샷, 그냥 롱샷, 그 다음 미디엄, 그 다음 클로즈업, 그 다음 익스트림 클로즈업도 있어요. 초근접. 자, 오타가 발생했는데 오타가 있는 경우에 여기 수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중에서 찍는 거 버드 아이 뷰, 뒤에 샷을 붙여주는 게 인식에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뭐 로우 앵글, 그 다음 하이 앵글, 그 다음 드론 샷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정도 카메라 관련된 프롬프트. 그 다음에 카메라 기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 카메라. 자, 내가 원하는 카메라로 찍은 듯한 이미지 퀄리티를 내려면 카메라 기종을 적어야 되는데요. 캐논 EOS 5D 마크 IV 이게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초상화, 인물 사진, 포트레이트 또는 풍경,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 뭐 이벤트 사진에서 이벤트 포토그래피와 같은 키워드랑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소니 알파 A7
이거는 길거리 사진, 포토그래피. 그다음 스포츠. 주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데이터가 많은 키워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 캐논 1DX 마크 3, 마크 2. 이거는 스포츠. 그다음 와일드라이프, 그다음 액션. 그다음 니콘은 풍경, 랜드스케이프. 그다음 초상화, 포트레이트, 포토그래피. 그다음 파나소닉, 이것도 프롬프트에 자주 보입니다. 루믹스 GH5S. 그다음 코닥 카메라, 포트라 800 필름. 자, 그냥 카메라 브랜드 이름 뭐 코닥, 캐논, 소니만 입력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풀네임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 대 기종 이름만 추가해 드릴게요. 이것은 실제로 이미지 생성할 때 자주 쓰는 카메라 기종입니다. 자, 카메라 정리 드렸고요. 자, 카메라가 있으면 시네마틱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하고 시네마틱 카메라. 이번엔 하나에다가 적어볼게요. 소니 신 알타, 캐논 시네마 EOS, 팬텀 하이스피드 카메라. 자, 카메라 기종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써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답이란 없습니다. 카메라. 그 다음 아리 알렉사. 그 다음 슈퍼 하이픈 16 시네마. 그 다음 DJI 드론. 영화 촬영용 드론 같아요. 팬텀 4 프로 드론 카메라. 자, 이렇게 카메라 관련된 키워드들도 적어놨는데 이 뒤에 것들은 추천 관련 키워드고요.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카메라 기종만 복사하고 이것들은 원하는 거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상단에 생성에서, 물론 다른 데서도 생성되긴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프롬프트 떠오르지 않으면 눌러서 적합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생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프롬프트 히어로 또는 미드저니 공식 사이트에서 프롬프트를 가져다 써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히어로 링크를 프롬프트 수집 채널에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필요할 때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들어오셔서 수집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수집해 나가면서 카피 버튼 눌러서 디스코드에다가 이렇게 모아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는 뭐 레벨별로 이모티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이모티콘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롬프트 수집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은 번역을 추가할 겁니다. 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어보다 한글이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디스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 봇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해주고 이 영어로 번역된 프롬프트를 여기 생성으로 가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구글 검색창에 디스코드 번역 봇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한국 디스코드 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 봇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계정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서버 선택하기. 서버 선택해주면 되겠죠. 미드저니 봇 추가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승인. 그 다음 인증해주고요. 그러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번역 봇 보이시죠? 사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번역봇은 영어를 입력하면 한글로 번역해 주기도 하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주기도 합니다. 자, 커맨드를 입력하는데요. 슬래시 번역하고 번역할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써볼게요. 디스코드로 와서 자, 프롬프트 수집에서 가져왔던 프롬프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슬래시 번역이라고 해볼게요.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선택해야 되네요.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true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사용 방법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자, 그럼 최초 1회에는 가이드가 나오긴 하지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를 입력했는데 한글이 나왔죠. 그러면 번역 복사 버튼을 누르면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영어 프롬프트를 한글로 번역할 필요는 없죠. 다시 번역 해서 이번에는 이걸 일일이 선택하는 게 귀찮긴 한데 비공개를 true로 해주세요. false로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그 다음 웃고 있는 할아버지 흑백 사진 시골 농장 풍경 이 정도로 하는데 웃고 있는 80세 할아버지 밀짚 모자를 쓴 한 동양인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전송 누릅니다. 자, 그러면 번역이 됐죠. 번역 복사 눌러주면은 여기 뜨죠. 그럼 컨트롤 A를 누르고요. 컨트롤 C를 하면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생성 탭에 가서 이제는 이매진 명령어를 이용해서 생성해 봅시다. 근데 할아버지 80세 밀짚 모자 쓴 할아버지 흑백 카메라 그 다음 시골 농장 풍경 했는데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수상한 이미지로 합시다. 어디 대회에서 입상한 위닝 포토 그 다음 이미지 타입은 포토그래피 추가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카메라 구도는 카메라 샷에 들어가서 미디엄 샷으로 할게요. 그 다음 카메라 기종도 선택하면 좋은데 이미 어워드 위닝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은 듯한 사진이 나올 거긴 합니다. 그러면 시네마틱 카메라 중에 소니 시네 알타 기종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16대 9 이미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라미터 AR 빼먹었네요. 자, 그럼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게 일본이나 베트남 그런 모자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프롬프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80세 정도 돼 보이는 시골의 할아버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봇을 사용해 보았고요. 이제 번역은 단순히 번역을 해주는데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네,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챗 GPT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는 항상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과 달라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인업과 로그인이 있어요. 사인업 가입하면 되겠죠. 가입하면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send a message에 챗GPT에게 물어볼 질문을 하면 되고요. 여기 new chat 왼쪽에는 질문들을 날짜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드저니에 사용할 프롬프트를 챗 GPT를 통해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한 몇 가지 참고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하세요. 라고 할게요. 그 다음 하이픈으로 빼기 기호로 줄을 만든 다음에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프롬프트 작성법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미드저니 공식 페이지에 와서 Getting Start, 그 다음 프롬프트 들어와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 C 복사 또는 우클릭 복사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내기를 하면 애가 이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주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위 내용을 한글로 다시 말해줘. 다시 말해주세요. 하면은 한글로 번역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어느 정도 미드저니의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또 밑줄을 그어서 이번엔 세부적인 구조를 알려줄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지를 위한 설명, 그 다음 5가지 키워드 또는 문구. 원래 챗GPT는 영어로 해야지 더 결과가 잘 나오긴 합니다. 먼저 한글로 설명드리고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그다음 카메라 모델 또는 렌즈 모델, 모델명. 자, 그다음 조명, 그다음 사진의 스타일.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럼 샘플을 알려주긴 하네요. 물론입니다.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프롬프트는 항상 영어로 알려줘. 그러면 이제 영어로까지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직접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위 공식을 사용해서 컴마 날개 달린 하늘을 나는 돼지. 그 다음 하늘을 날면서 활을 쏠까요? 큐피트 화살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데 다양하게 좋습니다. 긍정의 표현으로 좋습니다를 넣어줍니다. 방향성이 맞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 6가지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더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돼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내용으로 알려준 것 같죠? 그럼 다시 위 날개 달린 돼지와 관련된 프롬프트 6가지 더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생성 AI가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려면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위 날개 달린 돼지와 관련된 프롬프트 6가지 하면 날개 달린 돼지, 관련성이 있는 프롬프트 6개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대충 공중에 있는 스와인, 돼지죠, 스와인. 그다음 피글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라고 하면 번역도 해줍니다. 그럼 뜻을 또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하늘을 나는 모험, 꿈 같은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돼지가 빠졌네 여기는.
천상의 돌진, 하늘을 뒤집은 돼지, 돼지의 비상, 날개 달린 돼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네요.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가장 최초에 알려졌던 프롬프트와 이 6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자, 우리는 날개 달린 돼지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이 6가지 플러스 이 기본 프롬프트를 얻었죠. 한번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직접 한번 미드저니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디스코드로 와서 생성 탭에 옵니다.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 먼저 해줄게요. 여기서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로 되겠죠? 총 우리 7개. 가장 처음 프롬프트, 그 다음 확장한 거 있었죠? 이거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이매진. 자, 이매진 한 다음에 프롬프트 할 건데 제일 아래 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거 먼저 입력한 다음에 AR 16대 9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 더 넣을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걸 더 넣을까 보면은 이미지 타입, 카메라 뭐 모델이 있는데 프롬프트 퀄리티 어워드 위닝으로 할게요. 다시 생성 가서 어워드 위닝을 앞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하늘을 나는 돼지가 없는데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시네마틱 뭐 추가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자, 카메라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제 돼지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영화로 쓴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초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 영화로 쓴다고 할 때 첫 번째가 더 사실적이긴 하네요. 애니메이션은 뭐 2번, 3번도 괜찮고 3번은 좀 4번도 괜찮네요. 그러면 저는 4번을 업스케일링 하겠습니다. 자, 근데 돼지긴 한데 뒤에 다리가 새의 날개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Variation, Region 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체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 Summit 그러면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발이 날개고 뒷다리가 달린 그런 돼지가 됐네요. 이 중에서 제일 품질이 좋아 보이는 건 꼬리까지 있는 2번 같아요. 그러면 2번 하면은 업스케일링 된 16대 9 이미지 얻을 수 있죠. 이걸 저장해보고 바탕화면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저는 윈도우 11인데 윈도우 10과 비슷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셔서 저는 모니터가 3대인데 원하는 모니터 한 대 골라주시고 설정 검색에 자 배경이라고 검색하면 배경 이미지 설정이 있죠. 그럼 배경 이미지에서 사진 찾아보기 그 다음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 미드저니 사용해서 얻은 이미지로 배경 화면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챗 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후지 필름을 사용한 것 하나와 그 다음 돼지와 관련된 나머지 것들이 있죠. 여기 피글렛 플라이트, 그 다음 에어리얼 스와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매진 하고 프롬프트만 간단하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실행하면 해상도 설정 안 했으니까 1대1 비율의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걸 생성하는 와중에는 하나 더 에어리얼 스와인 up in the cloud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하늘을 나는 돼지와 관련된 것은 이제 하는 프롬프트죠. 지금 생성되고 있는 프롬프트는 이제 알려준 공식대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해서 만든 거죠.
여기. 그럼 이건 디스코드에 번역을 요청할게요. 슬래시 번역. 자,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한 이미지, 빈티지 조명, 클래식과 세피아를 반영한 이미지가 잘 생성됐네요. 이건 챗 GPT가 알려준 공식을 입력했고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생성한 프롬프트고요. 이 돼지와 관련된 프롬프트 한 가지 더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 GPT에 이제 미드저니 이미지 프롬프트가 뭔지 알려줬고 한글로 질문했죠. 게다가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한 몇 가지 참고 내용 해서 미드저니 공식 튜토리얼이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알려줬더니 요약까지 해서 애가 학습을 했고 그 다음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맞게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아래 공식을 입력해서 이 공식에 맞게끔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자, 위로 올려 보면은 여기죠. 이미지를 위한 설명, 5가지 키워드 또는 문구, 카메라 렌즈 모델, 조명, 사진의 스타일 그런 공식인데 다른 공식들도 있어요. 새로운 미드저니 프롬프트 공식을 알려줄게 라고 한 다음에 줄을 바꿔서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미지 우리가 만들 프롬프팅 그 다음 5가지 묘사 디스크립티브 키워드나 문구 키워드 or 문구 써주고 그 다음 디지털 아트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디지털 아트 스타일 그 다음 뭐 비디오 게임 레퍼런스 비디오 게임의 이름을 하나 가져와라. 자, 실제로 영어권에 있는 비서한테 양식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디지털 아티스트. 자, 이렇게 하면은 5가지 주제, 묘사 단어들을 나열해주고, 그 다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 다음 디지털 아트 스타일 가져오면은 뭐 디지털 아트에 대한 풍화 대표하는 스타일을 가져올 거고, 비디오 게임을 가져온 다음에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모방 작품을 생성하겠죠. 한번 알려줘 봅시다. 알아먹는지. 그러면 위 공식을 사용해서 프롬프트 3가지 만들어줘. 자, 그럼 벌써 젤다의 전설, 사이버펑크 이런 게임 이름들이 들어간 프롬프트를 공식대로 만들어줬네요. 그럼 다른 거 해볼게요. 거대해진 곤충이 지구를 침공하는 내용에 대해 프롬프트 만들어줘. 자, 그러면 거대 곤충의 침공 제가 만든 이야기랑 뭐 사이버펑크 이 정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 입력했고 다른 공식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롬프트 조합의 공식을 만들어서 챗 GPT로 무한정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16대 9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대 곤충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위에 제가 알고 있는 작품이 젤다의 전설, 사이버펑크 알고 있어서 1번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사용한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베리에이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V1에서 V4
총 4장의 이미지가 붙어 있는 그리드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변화를 줄 수 있었죠. 자, 스트롱, 강한 변화, 그다음 서틀, 약한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팅에 들어가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또는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아래로 내려보면 자,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작은 변화, 강한 변화로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region,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바꿀 수 있었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드저니에 들어와서요, 프롬프트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여러 프롬프트를 더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 AR 파라미터로 해상도를 지정해 줄게요. 3대4. 자,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아시아의 그런 어르신이 나왔는데 아직 그 코리안이란 키워드가 학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쉽지만.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다양성을 위해서 변형해 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V3를 누르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저는 리믹스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미지를 변형하게 될 경우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이 설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커맨드 세팅을 눌러줍니다. 세팅스 눌러주고 엔터 해줄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 리믹스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그다음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가 있죠. 여기서 하이를 선택하고요. 리믹스 모드를 켜줍니다. 그다음 여기 터보 모드, 패스트 모드, 릴렉스 모드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 위에 스타일즈 하이와 미디엄, 로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리믹스 모드를 활성화해 줄게요. 활성화되어 있죠, 저는. 이 상태에서 V3를 누르고 여기 코리안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일만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이 3번의 이미지에서 이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변화가 생겨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리에이션 리전, 특정 지역을 바꾸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여기 베리에이션에는 없지만 업스케일링 한 다음에 할 수 있었죠. 그러면 2번을 선택해서 업스케일을 먼저 진행하고 특정 지역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면 very strong, subtle region이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강한 변화, 그 다음 보통 변화, 지역을 변형, 그 다음 지역을 변형시키는 거죠. 자, 클릭해보면 우리가 리믹스 모드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여기 프롬프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우리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지역을 설정해 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유 모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마킹해 주면 되고요. 자, 이것들은 지난번에 해봤기 때문에 이제 줌 아웃 한번 해볼게요. 줌 아웃은 2배로, 그 다음 1.5배로 할 수 있고, 커스텀 줌을 입력하게 되면은 프롬프트 지워버리고 AR 16대9, 16대9로 하는데 줌은 뭐 1.7 또는 2배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2보다 큰 숫자는 입력할 수 없어요. 자, 1.8배 줌을 하겠다라고 하고, 포트레이트 초상화, 그 다음 포토 익스히비션, 이 정도 프롬프트 입력하고 나서 커스텀 줌으로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네, 그러면 뭐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이미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프롬프트가 디테일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최초에 얻은 이 사진을 이용해서 미드저니에서는 이렇게 아웃페인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에서 어떠한 경우든 사각형으로, 즉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메이크 스퀘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메이크 스퀘어를 누르면 이미지가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을 다
알아보았죠. 이미지 그리드를 첫 번째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다시 4장의 변형을 거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업스케일링 한 다음에는 강한 변화, 그 다음 보통 변화, 특정 지역을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 줌 아웃 할 수 있고, 정사각형으로 메이크 스퀘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자, 왼쪽을 확장하겠다, 오른쪽을 확장하겠다, 위아래를 확장하겠다, 이런 변형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야 되죠. 세팅에 들어가서 리믹스 모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시면서 다양한 변형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미드저니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버전은 판이란 뜻이죠. 한글판, 영문판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두고 출시를 하는 걸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버전일 때마다 번호를 붙이죠. 5.2 버전입니다. 지금 현 기준으로는요. 자, 5.2 버전을 보면은 그림의 퀄리티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디폴트가 5.2가 되었고 쭉 내려보면은 5.1 버전이 있어요. 5.1 버전은 이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위로 올려보면은 이미지가 좀 더 디테일하고 풍성해졌죠. 자, 이것은 이미지를 학습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파인 튜닝하거나 이미지를 더 학습시켜서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5.1 버전보다 5.2 버전이 더 풍성한 표현을 해주죠. 우리는 미드저니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AI 기술에 대해 깊게 배울 필요는 없죠. 필요에 따라서 배울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버전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모델이라고 하고 그 모델은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이 있죠. 자, 이 버전을 갖고 있는 모델의 특성은 프리트레이닝 되었다는 겁니다. 사전 학습. 사전에 미리 학습해져 있어서 얘가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여러 로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자, 5.1 버전이 있고요. 5.0 버전도 있어요. 그 다음 4 버전이 있네요. 모델 4. 모델 1부터 2, 3, 4 해서 지금 5.2까지 나왔겠죠. 자, 니지는 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니지는 대부분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많이 다룹니다. 니지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서드 파티 IT 용어 중에 서드 파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서드 파티라는 용어도 이것을 핵심으로 개발하는 인력이 아닌 제3자가 개발했다라고 해서 서드 숫자 3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 그것과 니지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설명이 있는데요. 니지 모델은 컬러버레이션 했다. 미드저니와 스펠브러쉬라는 곳에서 협업을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티브한 스타일을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파라미터 하이픈 2개 니지5를 사용하면 이 그림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세팅해서 니지 버전으로 수정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번의 이미지를 생성해 봤는데 실사와 가깝거나 아니면 완전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아닌 그런 반실사 느낌이 강했었죠. 완전한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생성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니지 모델을 사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버전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 버전에 대한 실습을 위해서 세팅에 들어가서 버전을 바꾸고 니지 버전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미드저니에 와서요. 이매진 한 다음 프롬프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스팀펑크 장르의 눈, 그다음 장식용, 그다음 매크로샷. 매크로샷은 초근접을 의미해요. HD, 그다음 초현실적, 신비적인, 그다음 바로크, 그다음 옥테인 렌더. 자, 옥테인 렌더는 그래픽을 작업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만든 결과물처럼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요. 바로크 같은 경우는 미술 양식 중 하나죠. 르네상스 미술 음악 건축에 나타나는 그런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뒤에다가 니지 5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버전이 니지 5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눈인데 이 바로크 양식과 그 다음 스팀펑크의 느낌을 잘 살려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니지5 버전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니지5를 지우고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자, 미드저니 5.2 버전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2 버전으로 만든 이미지는 좀 더 실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겠지만 실제 그래픽, 그런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실제로 아이라고 하니까 사람 얼굴부터 그리고 그다음 눈을 완성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와 달리 니지는 좀 더 애니메이션 3D 만화 같은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 세팅에 들어가서 세팅스 커맨드 입력하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린 지난번에 리믹스 모드로 활성화했었죠. 근데 가장 위에 보면은 Use the last model 해가지고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드롭박스를 내려보면은 미드저니 5.2 버전, 그 다음 5.1 버전, 그 다음 니지 모델 5 버전, 그 다음 미드저니 5 버전, 4 버전, 3 버전 이렇게 다 있죠. 여기서 가장 최신의 버전을 선택하려면 제일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아래 거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애니메이션 위주로 생성하고 싶은 분들은 니지 모델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파라미터와 그 파라미터를 이용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드저니 공식 튜토리얼에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에스펙트 라티오, 해상도를 결정하는 거였죠. 파라미터는 하이픈 2개 사용하고 AR 붙어 있고 뒤에 3대4, 16대9 이렇게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카오스는 말 그대로 혼돈을 주는 겁니다. 숫자는 0부터 100까지 임의의 수를 넣는다. 자, 우리가 컴퓨터 관련된 것을 할 때 이 기본 수식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하이픈 2개 카오스하고 넘버, 숫자 0에서 100 사이가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바꾼다, 얼마나 다양성 있게 결과물을 내는지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릴렉스가 있겠죠. 자, 그 다음 no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거티브 프롬프팅입니다. 내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지정해 줄 때 사용하고요. 중요합니다.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따로 다루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다르게 미드저니에서는 no 파라미터를 쓰고 단어를 나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o plant라고 하면은 플랜트, 식물은 이 이미지에 그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no 중요합니다. 그 다음 quality가 있습니다. .25, .5 또는 1 실수가 들어가죠. quality라고 써도 되고 q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미리 보기로 빠르게 생산하려면 0.25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 1을 넣으면 완벽하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디폴트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항상 퀄리티를 사용하고 있지만 디폴트 값은 1입니다. 자, 릴렉스 모드입니다. 릴렉스 모드는 페이스트의 반대겠고요. 그 다음 repeat. repeat은 반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1에서부터 40의 임의의 수가 들어가고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시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암호가 있습니다. 그걸 시드라고 하는데 0부터 임의의 숫자가 있어요. 그림마다 고유의 숫자를 입력해서 이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 겁니다. 자, 스톱은 인티저 between 10에서 100. 자, 숫자 10부터 100 사이. 인티저는요,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숫자 10에서 100 사이에 숫자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멈추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가 완성되기 직전에 멈추고 싶으면 뭐 80이나 90 이런 걸 넣겠죠. 빠르게 먼저 종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미지가 어떤 스타일인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미지의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뭐 로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큐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버전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양한 실습으로 알아볼게요. 그다음 스타일라이즈가 있어요. 스타일의 강도를 지정해 줍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벽에 붙이는 타일처럼 칸칸이 뭔가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터보는 좀 더 빠르게 생산하겠죠. 그다음 위얼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000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미드저니 튜토리얼에 들어오셔서 이 리스트를 보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버전별로 파라미터를 정리해 둔 표입니다. 자, 한번 쭉 설명해 드렸으니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공부하실 때 프롬프트 히어로를 사용하면 편하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하이픈 2개 카오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에 로그인을 하면 되죠. 이 사이트는 로그인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아래에 로그인이 자그맣게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요. 다시 카오스 검색해야 되겠네요. 좀 번거롭긴 한데 다시 카오스를 검색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목적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미드저니를 실행해서 미드저니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커맨드 이매진 그 다음 카피했던 프롬프트를 넣고요. 자, 카오스 해서 숫자 20이 들어가 있고 버전은 4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버전 4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 3대 4로 할게요. 현재 카오스의 숫자는 20이 들어가 있는데 20으로 생성해보고 100으로도 한번 생성해볼게요. 네, 기존에는 카오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죠. 비슷한 건 아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미지들이 나왔었는데 카오스란 키워드를 사용하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의 모습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카오스의 값을 한번 더 올려볼게요. 자, 미드저니 튜토리얼을 열어서 카오스가 위에 있는데 0부터 100까지 넣을 수 있죠. 그 중에서 20을 해봤기 때문에 10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100으로 생성해 볼게요. 네, 카오스 100을 넣으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기도 하네요.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그럼 카오스는 100 정도를 넣을 때는 추상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다양한 이미지 얻어낼 때 사용하면 되겠고 20도 사실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카오스를 뭐 2에서 3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업스케일을 해서 여러 이미지를 얻을 때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카오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스트는 생략할게요. 속도를 뭐 개선해 주는 거니까. 이미지 웨이트도 해봤고 이제 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구분해서 해볼게요. 노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하나를 임의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예술 작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넣었는데요. 해상도는 5대 7로 되어 있고 S, 스타일라이즈가 1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노 키워드를 사용하기 전에 스타일라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겸사겸사 두 개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스타일라이즈는 숫자가 들어가고 파라미터 인플루언스 how strongly 미드저니 디폴트 하고 스타일이 들어가는데 미드저니가 얼만큼 많이 관여할지 강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스타일라이즈는 그러면 이미지의 다양성을 조절할 때 쓰는데 아직까지는 헷갈리죠. 그럼 숫자를 1000을 줄 때와 50을 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 키워드는 이미지 생성한 걸 보고 이미지에서 없애고 싶은 요소를 찾은 다음에 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이미지는 바다와 하늘이 있는 자연 경관에 큰 배가
있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나온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예 없고 이런 땅도 아예 없게 해볼게요. 노 키워드를 사용해서 나무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타일라이즈는 천 그대로 하고 노를 사용한 이후에 스타일라이즈의 변화를 줘볼게요. 자, 이매진 해서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하는데 no, tree, 그다음 랜드, 라운드 이런 걸 넣어볼게요.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는 그대로 두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나온 이미지를 보면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하죠. 노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트리, 랜드,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기존에 생성되었던 나무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나무가 보면은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라이즈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30으로 낮춰 볼게요. 뭐 50으로 낮춰도 되고 한데 저는 30으로 낮춰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라이즈를 S로 낮추니까 이미지가 좀 다르게 나왔죠. 스타일라이즈가 높았을 때는 이미지가 좀 더 예술성 있게 나오고 낮췄을 때는 조금 톤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스타일라이즈의 정의가 조금 애매한데 스타일라이즈는 미드저니에서 예술 작품과 가깝게 조정하는 그런 난이도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죠. 0에서 1000까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스타일라이즈 해가지고 디폴트 밸류가 있고 레인지가 있네요. 이 레인지가 범위라는 거예요. 이 범위가 카오스는 0부터 100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스타일라이즈는 0부터 1000이네요. 그 다음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으면 원치 않는 요소를 생성하지 마세요 라고 제한을 줄 수 있고 이것을 네거티브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작성하고 원치 않는 이미지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스타일라이즈랑 비슷한 스타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스타일라이즈는 숫자만 입력했죠. 0에서 1000 사이. 근데 스타일의 경우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 히어로에 와서 스타일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특정 작가와 연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 퀄리티를 올려주는 단어, 그 다음 뭐 코믹 드로잉, 닛 드로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스타일을 사용해 볼게요. 자, 스타일이 명확히 사용된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스타일이란 단어 자체도 함께 검색이 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프롬프트 히어로에서는 파라미터 중심의 검색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미드저니로 와서 스타일을 직접 사용해 볼게요. 자, 이매진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스타일 한 다음 로우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로우는 날것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16대 9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보고 그 다음 스타일 로우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자, 오탈자가 있어서 다시 여기 AR. 자,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안경 낀 20, 30대 남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스타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스타일은 이미지의 스타일을 정해주는 건데 저는 스타일하고 로우를 사용할게요. 자,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이 꺽쇠 없는 상태에서 스타일 로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스타일 파라미터 로우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다채로운 이미지에서 좀 더 무채색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냐? 로우는 날것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드저니의 창작성을 떨어뜨리고 프롬프트에 좀 더 의존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는 1950년대 스타일의 이 사람의 이름인가 보네요. 이 사람 이름, 그 다음 퀄리티를 올려주는 단어들, 그 다음 50년대, 그 다음 프랭크 햄슨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 인물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인물을 생성해 줬는데 위에 것들은 빛을 추가한다든지 모자를 쓰고 있는다든지 이런 스타일의 요소, 미드저니 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창작성을 발휘해서 이미지가 생성된 겁니다. 로우는 날 것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다채로움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에 보면요, 스타일이 있죠. 자, 스타일은 5.1 버전, 5.2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4버전, 옛날 버전은 4A와 4B라는 스타일 파라미터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니지5는 큐트, 익스피어리브, 그 다음 오리지널 앤 시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지5의 큐트 정도만 한번 같이 사용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이제 니지 버전으로 좀 더 애니메이션스럽게 만들어 봅시다. 프롬프트를 그대로 긁어와서요. 뒤에다가 버전을 바꿔줘야 돼요. 버전 니지5 파라미터 버전은 버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세팅에 들어가도 버전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세팅 들어가기 번거로우니까 버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니지5 버전으로 바꿔주고, 자, 스타일 로우 같은 경우에는 5.1 또는 5.2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일 큐트로 생성해 볼게요. 자, 오탈자가 있는데 다시 돌려서 니지5가 아니라 숫자 5가 없는 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라미터 2개, 니지.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여기는 니지5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이란 파라미터를 사용할 땐 니지만 사용한다. 그러면 현 버전에 맞는 니지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죠. 네, 니지 모델의 큐트 버전입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큐트 스타일로 제작을 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이유는 이 니지 모델은 아무래도 16대 9 해상도를 생성하는 것보다 3대 4 해상도에 적합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진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큐트 말고 오리지널 또는 익스프레시브 이런 것들도 해볼게요. 이 중에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익스프레시브로 바꾸고요. 해상도도 16대 9가 아니라 3대 4로 바꿔서 마지막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미진. 자, 확실히 16대 9보다 3대 4로 하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더 낫죠.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은 적합한 해상도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드 파라미터는 샘플 이미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미드저니 공식 사이트나 프롬프트 히어로에 가면은 간혹 가다가 시드가 공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이미지에도 여기 시드 값이 있죠. 3047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이 시드 값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클릭해 봐도 아래에 시드 값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고유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도 시드 값을 생성할 수 있는데 한번 이 이미지 중에 2번을 업스케일링해서 시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면 이 이미지에다가 반응 추가하기 플러스 그 다음 이모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EMV라고 치면 envelope이라는 이모지가 있어요. envelope 이 이모지를 클릭하면 일정 시간 후에 메시지가 옵니다. 이 메시지가 와서 drop ID 그 다음 시드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시드 값을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드 값을 복사해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다른 프롬프트로 이미진 한 다음에 시드 값 복사하고 시드 파라미터 하이픈 2개 시드 한 다음 이제는 걸 그 다음 그 외 키워드들 넣을게요.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고 뒤에 시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R 3대 4 그러면 이 이미지를 참고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미지가 나왔는데 프롬프트가 워낙 세다 보니까 프롬프트의 개성이 좀 더 강한 특징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좀 간략하게 해서 이 한 줄만 해서 다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명확히 시드를 반영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아래 이미지가 나왔는데 확연한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좀 아쉽네요. 이 이미지죠. 그러면 미드저니의 창작성을 떨어뜨리는 프롬프트인 스타일 로우를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타일 로우까지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일 로우를 사용해도 시드 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참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우린 사용법을 익히면 되기 때문에 시드라는 파라미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멀한 초상화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실에 또는 벽에 타일을 붙인다고 했을 때 미드저니로 그 타일을 디자인한다고 상상을 해보고, 자, 우리는 피자집을 할 건데 피자, 그 다음 퀄리티와 관련된 단어들 몇 개 넣어줄게요. 그 다음 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해상도는 입력하지 않으면 1대1 비율의 타일이 나오겠죠. 자, 타일 파라미터를 사용했는데 좀 일반적인 이미지가 나와서 이제 단순한 키워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워터컬러 코이라고 해서 좀 더 단순화 시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드저니는 자아가 좀 강한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좀 항상 퀄리티가 좋게 나오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타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프롬프트를 단순화했더니 이제 타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이미지가 나왔죠. 이것을 여러 개 복사를 해서 이어 붙이면 이제 자연스러운 타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위어드,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위어드 파라미터를 사용해 볼게요. 위어드는 숫자가 옵니다. 숫자가 오는데 숫자의 범위는 0부터 1000 사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극단적으로 1000을 사용해 보고 그 다음 100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 이미지에서 위어드 1000을 입력하니까 좀 기괴한 이미지가 나왔죠. 100으로 줄이면 좀 이미지가 노멀해질 겁니다. 네, 50으로 낮추니까 위 이미지보다는 훨씬 무난한 이미지가 나왔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위어드 사용하기 전보다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리드는 4가지 이미지인데 12장의 샘플 이미지를 얻고 싶다 라고 할 때 반복, 리핏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매진, 복사해서 위어드는 25 정도만 넣고 리핏 반복하세요 4번만 이렇게 써볼게요. 자, 리핏은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번까지 가능합니다. 메가나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데 40회까지, 일단 저희는 10 미만만 반복할 수 있어요. 리핏 4를 넣어서 4, 4, 16 총 16장 이미지를 얻어 볼게요. 3으로 할까요? 3으로 해서 12장 이미지 얻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펌을 받아야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G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yes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이매진 커맨드를 사용해도 3번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3번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파라미터는 이렇게 세부적인 조정, 설정, 의도에 맞게끔 프롬프트 이외에 설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미드저니에 대한 튜토리얼은 전자책으로 판매도 되고 여러 강의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내에 모든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드저니 공식 튜토리얼 기반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버전 키워드도 파라미터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 weird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카오스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위어드는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미드저니 기본편이 끝났습니다. 어드밴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우리가 같이 해봤죠. 사실은 미드저니는 여러분이 다양한 창작 능력을 통해서 직접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서 여러 레퍼런스들을 모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